지난 시간에 원형 이정의 문제를 건괴의 괴사, 건괴 전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괴사가 그냥 원형 이정이라는 네 글자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네 글자도 아니고 붙여가지고 뭐 원형하고 미정하다 이런 식으로 주자가 읽었고 다 그런 식으로 다 읽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역이라는 텍스트를 접하는 사람들이 너무 빈곤하게 주역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나는 가장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기발한 무슨 새로운 학설을 내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학교 시절에 나는 엄청난 나에게 충격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련 사람이야. 사이놀로지스트는 러시아의 학자인데 1897년생이고 불행하게도 1938년 스탈린 치하에서 죽는데 이 슈츠스키라고 하는 슈츠스키라고 지금 제 책의 113페이지에 캠브리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출신의 아주 탁월한 사이놀로지스트인 아서 웨일리의 서를 하나 소개하고 그 밑에 슈츠스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역에 대한 연구가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당연히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진짜 무시무시한 연구가 러시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러시아에서. 이건 이 소련의 학문의 수준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은 소련 그러면 그냥 전쟁 영화나 저기 하고 보드카나 생각하고 탱크나 생각하고 하여튼 이 무력적인 그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나라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슈츠스키의 논문을 보면은 충격이 와요. 충격이 와. 이 사람이 정확하게 16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그래요. 근데 16개 국어를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런 16개 스타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16개 국어의 언어들을 다 번역서를 내고 그 말로 다 책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달통한 사람이라고. 북경 맨더린부터 시작해서 광동말도 따로 했다고 그러고 일본어, 독일어, 불어, 영어, 폴란드어, 화란어, 산스크리트, 라틴 그리고 월남말 그리고 가장 이 사람이 센 게 만주어였다는 거야. 이 사람이 만주어로 본 이 중국 자료들 이런 거는 내가 완전히 그냥 경탄을 부럽지. 나는 접근 못하는 자료들을 만주어 자료들을 그대로 봐가지고 논문을 써버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굉장히 이 엄청난 인물인데 자유주의자. 그래서 막시즘을 부정한 거야. 싫어한 거야. 응? 나는 막시스트가 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붙잡혀 가가지고 1938년 2월 18일에 비밀경찰에게 체포돼가지고 프리즌 캠프에서 1년 동안 학대를 당하다가 38년에 처형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시체를 저기 한 사람들이 보니까는 두개골이 분쇄되었다는 거야. 어떻게 때려가지고. 근데 끝까지 하여튼 이 사람이 막시즘을 거부하는 이단, 인간의 그 영적인 능력에 대한 무한한 탐색, 그리고 시적 열정.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학위 논문이 그 동방연구소에 보관돼 있다가 친구들이 땅에 묻었대. 위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탈린 사후에 이 원고가 다시 빛을 보게 되었고, 이 뭐 맥도날드, 하세가와 일본 학자들, 빌 헤름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볼링겐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이제 아주 기념비적인. 근데 The Researches on the Aging이라고 율리안 K. 슈츠스키라고 했는데 천하의 명작입니다. 어떻게 그 소련 사람이 이렇게 중국 학자들의 논문들을 그렇게 넓게 수집해서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는가 하는 거에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아요. 러시아 동방학의 수준을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가 모르는 세계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이 좀 난해해. 그리고 이 사람 나름대로의 그 후세가 좀 버릇이 있어가지고 골치가 아파. 아주 골치가 아파. 난 요새는 골치 아픈 책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대단해. 대단한 책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주역을 막 수리로 막 풀기도 하고 막 복잡해.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형 이정이라는 게 이게 모른다 이거.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 이거. 이 사람 결론이 무슨 얘기냐? 아마도 옛날 고대인들이 점쟁이들이 점을 칠 적에 요렇게 산대가 뭐가 나오면은 X, Y 이거는 Z 이렇게 뭔가 이게 암호가 같은 이게 뭐를 분류하거나 그랬을 때 썼던 어떠한 약속책이었을 것이다 이거야. 원, 형, 리, 정 이거는 그냥 약속책 일종의 주술적 멘틱 포뮬라라는 말을 쓰거든. 주술적인 일종의 포뮬라였을 것이다. 포뮬라. 그러니까는 그런데 지금 원형 이 정이 그 당시 어떠한 맥락에서 그 포뮬라를 썼느냐? 그건 모른다. 그 사라졌다 이거야. 지금 주역이란 문헌에서 그걸 찾을 길이 없다. 요런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주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논의가 아니죠. 상당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학자가 이미 세기 전에 주역을 보는 눈이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상상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책입니다. 내 제자인 오진탁 군이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도 있는데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하여튼 골치가 아프기도 하고 충격적인 책이기도 한데 일종의 무슨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점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약속책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약속책의 의미는 우리가 모른다. 진짜 대단한 학자가 아니면 이렇게 구라를 못 친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20대에 이 책을 구해 그때 있었으니까 20대에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온 이 책을 구해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야, 이게 동양학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 원형 리정이라는 거를 슈스스키가 말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닌 일반적으로 원형 이정의 의미를 이 네 마디가 이 원형 리정 네 마디가 괴사에 들어가 있는 괴가 7괴입니다. 건괴, 곤괴, 그 다음에 준괴, 준괴, 숙괴, 림괴, 무망괴, 혁괴. 근데 이거 보면은 다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괴들이란 말이야. 의미심장한 괴들인데 사실 이 중괴는 실제로 음양에 섞인 그 음양의 최초의 탄생을 의미하는 괴거든. 그러니까 준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건괴와 공괴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준괴가. 그러니까 준괴는 실제적으로 제3에 나오는 괴지만 실제적으로 역의 시작이에요. 준괴가. 역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이고 이 준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미제로 끝나는 거잖아요. 미제로 끝나는 거잖아요.
64번째가 미제인데 그 사이에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게지만 이게 7개가 원형이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글자라도 들어가 있는 게 32개, 32개가 되고 센텐스가 나오는 한 글자라도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188개의 문장이 있다. 문장. 그건 프로포지션이에요.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괴사로 들어가 있는데 이 괴사를 다시 해설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 이 괴사를 해설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금 이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단전이라는 것은 이 올라가기 때문에 깔볼 수가 없지. 2000년 이전에 하여튼 이게 이미 established 된 확립된 하나의 설이니까. 근데 단전의 원형 이정을 해석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확실하게 BC 세기에 옛날 사람들이 원형 이정을 이미 이해한 방식이 되니까 그 방식이 여기 멋있죠. 이 단전의 문장이 대제 건원 만물 자시하고 내 통천이라 해가지고 시작되는데 이게 115페이지에 나오는데 운행 우시 품물 유형 대명 종시 유기시성 시승 육룡이 어천하고 건도 변화 각정 생명 보합태화 내 리정하고 수출 서물 만국 함령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6페이지 위대하도다 건이라는 근원이요. 여기 벌써 건이라는 근원이요 그럴 때 이 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이 이렇게 해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건이라는 근원이요 시작이요 만물이 바로 이 건의 뿌리를 받고 태어나니 건은 천지 대자연을 통솔하고 그 전 과정을 지배하는 도다. 이게 통천이라는 말이죠. 내 통천이다 이렇게 했는데 구름이 끼게 하고 비가 내리도록 하니 그 생명력 속에서 온갖 품목의 사물들이 교섭하고 유행하면서 자기 고유의 형태를 갖추어 가는도다. 저 빛나는 태양과도 같이 건꾀는 모든 사물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또 시작을 크게 밝히는 도다. 그리하여 6효의 자리가 때에 맞게 이루어지는 도다. 6마리의 용이 때에 맞추어 제자리에 있으니 어느 용은 물속에 숨어 있고 어느 용은 드러나고 어느 용은 근신하고 어느 용은 도약하고 어느 용은 나르고 어느 용은 지나치게 올라가네. 이 용들을 때에 맞추어 올라타면서 하늘의 운행을 제어하는 위대한 건꾀요. 건꾀의 도는 끊임없이 변하고 또 화하니 그 과정을 통해 만물이 받는 품성과 하늘이 주는 명령을 모두 제각기 바르게 하는도다. 그로 인하여 온 우주의 교감하는 기가 보존되고 화합하니 이 조화야말로 이로운 것이요 영원한 것이로다. 건꾀의 천지간의 무사물의 창조를 우두머리로서 관장하니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평온할지어다. 제가 좀 상당히 내용을 풀어서 의역을 했는데 여기 시승 육룡이 어천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거 있죠?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신이 이러고 나가든가 하여튼 용비어천가 목조로부터 태종까지 6명을 육룡으로 했는데 여기는 이 육룡이 이 6개의 용이잖아요, 지금 육룡이. 근데 이제 용비어천가에서는 그걸 했죠. 그리고 대제건원 이럴 적에 이 원형 이정에 여기서 구빌라이가 원나라라는 이름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10까지 이게 다 우리 역사에 모든 이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원이라는 걸 이 단전에서는 원이라는 걸 이제 푸는데 원이라는 것을 뭘로 푸냐면은
대제권원, 감탄문 자체가 원의 해석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물자시라고 그랬으니까 만물의 창조적 에너지의 시발이고 원점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은 하늘을 통솔한다, 통천한다.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비교적 여기 문제가 없어요.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전에서 이미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적 에너지의 시발이고 원점이라는 뜻에서 통천의 뜻을 갖는다.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원형이라는 게 사실 이건 또 형통한다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고 단전에서 보면 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건 뭐냐면 시승육룡이 어천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고 과정을 의미하고 때에 맞게 성장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growth, 이 하나의 성장을 의미하고 때에 맞춰서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카이로스라, 그 때에 맞게 어천이란 말이야. 이게 통천이라면 이거는 하늘을 컨트롤한다 이런 의미에서 만물을 자라게 하고 때에 맞추어서 하늘을 제어한다 이런 의미로 돼. 우리가 주역을 앞으로 해석한다고 그럴 적에 어떠한 경우에도 주역은 굉장히 압축된 언어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부 띄워서 생각해야 돼요. 거의 다. 그거를 갖다가 오늘날의 소음나라의 의리지학에서 이거를 전부 붙여서 근사하게 센텐스로 만들어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게 다 버리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새겨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세하게 117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되고, 문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문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름답게 수식하는 말이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역시 건괴와 곤괴에만 붙어 있는데, 건괴와 곤괴의 괴사와 효사를 해설한 글이에요. 이 문헌전에서는 원형 이정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 원이라고 하는 건 선지장이야. 이렇게 나가거든요. 전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회야. 여러분들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가회동이라는 게 여기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가회동, 제동, 가회동. 예? 리자는 의지화야. 이건 오를 의자입니다. 의지화야. 그 다음에 정자는 사지가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거 원은 체인이고 인을 구현하는 것이고, 형이라고 하는 건 가회, 모든 좋은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포섭하는. 그 리라고 하는 거는 의로 인해서 이 의로움으로 생기는 어떠한 충돌들을 조화시킨다. 그 다음에는 간사다. 그 근간을 세우는 것이다. 주자는 이거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희생이다 그랬어요. 희생. 사물이 처음에 생겨나는 그 단초를 얘기하는 것이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초를 얘기하는 것이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창무라고 그랬어요. 화죽은 향어실이야. 이게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성이야. 이것은 아주 그 열매가 실제로 완전히 열매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원이라고 하는 건 생물지 시요, 생물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형이라는 것은 생물지 통이고, 그 다음에 리라고 하는 건 생물지 수, 달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건 생물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물이 생성되어지는, 물을 생성하는 단초, 그게 잘 통해가지고 잘 자라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열매를 맺는 거, 그래가지고 완성되는 것. 이렇게 하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원형 이정을 그동안에 이 단전과 문헌에서 이미 주역의 경이 아닌 전에서 해석해 놓은 것에다가 주자가 근사하게 그 어떠한 물의 사물의 이 생명의 생성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원형이정을 풀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가장 쉽게 그 주자의 틀을 말한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봄이고 춘하? 이게 여름이고 이게 가을이고 춘하 추석이 되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니야. 원형이정을 원이라는 건 처음에 시작하는 단초를 말하는 거고, 봄이 모든 게 막 생명이 시작되고 이런 거고 해서, 그 다음에 뭐야? 여름에 그냥 막 형통하고 막 무성하게 자라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뭐야? 이라는 건 이게 벼화를 그 낫으로 이렇게 수확하는 거 아니야? 이게 칼이란 말이야. 칼도고 이게 벼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건 이제 이거는 모든 일이 그 뿌리를 완전히 근간으로 해서 겨울이다 이거.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주 생성의 이거로 원형이정을 해석했단 말이야. 주자는 구라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주자가 해놨으니까, 우리 주자 선생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원이라는 건 동방목이 되고, 뭐 형은 남방화가 되고, 리는 서방금이 되고, 정은 북방수가 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막 상수학하고 결부되면서 막 원형 이정이 그냥 이 우주의 모든 여기에 엮여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생구라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주자의 현란함으로 가다 보면은 이거에 완전히 그냥 쐐기를 놓는 게 슈스스키다. 슈스스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 근사하게 때려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이건 무슨 암호 같은 거야. 근데 지금 우린 몰라, 이거. 지금 수준이 어느 게 더 대단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조선 유학에서는 그야말로 주역의 해석이 참신할 수가 없어요. 주자학의 범위 내에서 워낙 근사하니까, 이거 원형이정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해가지고 우주의 생성이 정인데, 이건 봄에 그냥 이 만물 형통하는 거고, 리 이렇게 하죠. 이건 그냥 겨울에 꼼짝 안 하고 그냥 여자가 청조를 지키듯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걸 딱 선생한테 그 서당에 가서 딱 배운 사람은 이 틀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해도. 저 헛소리 하는 거야. 주자 선생을. 응? 근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적인 그런 이론에 의해서 엮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점서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전이라고 하는 거는 경에 대해서 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개념적이고 이론적이고 모든 그 구체적인 언어적인 설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점서로서의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 그런 것을 거부하는 disconnected. 내가 disconnected라는 말을 지난 썼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뭐야? 르네 마그리트의 서리얼리즘 그림과 같은 거예요. 공중에 파이프가 떠 있고 모자가 딱 이렇게 있고 뭐가 있듯이 이 디스커넥션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걸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역이라는 모든 언어는 원형이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런 주희가 말하는 원형이정 요거 내자에다가 요거 사계절에다가 이게 막 요거 방위도 맞추고 숫자도 맞추고 뭐가 맞추면 착착착착착 하죠. 그 주자가 성공했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또 이 원형이정의 상수학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너는 뭐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최소한 이거를 오리지널한 파편의 원래적인 의미를 내가 지금 여기서 밝히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원이라는 거는 하여튼 이 옛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우리말에 원수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이 머리를 가리키는 거 원이라고 하는 기본으로. 우두머리다. 우두머리인 동시에 머리이고 생각의 센터. 그러니까는 모든 것 컨트롤 타워라는 의미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완전하다는 완자도 원이 이게 사당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당에 가서 이 우두머리가 이 절하고 제사 지내는 모습이 그게 가장 완미한 옛날에는 그 조상신과 만나는 그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우두머리고 으뜸이며 보편자다 하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유니버설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 주역에서 형이라는 게 형통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그런 말이 형이라고 하는 건 형통하다는 그런 형용사가 아니라 형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이 형은 향하고 구분이 없어요. 글자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글자인데 이게 전부가 뭐냐면은 제사 음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솥에서 넣고 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원형이라는 형은 고대에서 형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야. 제사를 지내서 모든 게 형통하게 되는 건데 왜? 같이 먹으니까. 고대 사회에서 제사라는 건 이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먹는 거예요. 주역에서. 예를 들면 괴가 기다림의 괴가 있거든. 근데 기다림의 괴가 먹음의 괴야. 먹음의 괴 또. 왜냐면 먹지 않고 어떻게 기다리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 철학적으로 철학책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당황하는데 이 동양 철학이라는 거는 구체적이라는 거야. 전쟁괴가 나오는데 사괴가 나오는데 사회도 전쟁이라는 건 뭐야? 치중대의 문제예요. 먹는 게 공급이 안 되면 전쟁 못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고구려를 미쳤다고 오냐고. 10만 대군을 끌고 오려면 어마어마한 치중대가 와야 되고 그거
수양제는 말할 수 없어. 100만 되고는 그러면 그 치중제가 400만이 됐다는 거거든. 그게 뭐 이렇게 출정하는 출정식만 낙양인가 거기서 40일이 걸렸다는데, 그 나가는, 그 행렬이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 만주 벌판에 왔을 때는 그냥 작살 나는 거지만 다 깨지는 거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그 음식 싸놓고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원형 이정에서 형이라는 건 뭐냐? 뭐,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형이라는 말에 나올 쪽에는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같이 향유한다. 그런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리는 수학이에요, 수학. 씨 뿌리는 것을, 아까는 이 벼화를 칼로 얻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리는 어디까지나 가을, 수학이에요. 그 다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 해석이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전부가 잘못된 거예요. 주역의 이해가 전부가 잘못되는 거예요. 사괴를 보면 사의 괴상과 사, 정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사는 정하다 이런다고 다들 우리나라 보면. 아니 사는 정하다가 뭐냐고. 이 사라는 거는 이건 스승사자가 아니에요. 이 스승으로 해석된 게 없어요. 사자가. 사자는 뭐예요? 지금 군대예요. 군대 사자예요. 지금 사단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관학교 그 사관학교 이 사자가 아니구나. 출사한다 그럴 때 출사표 할 때 원래는 이게 스승사자가 아니고 군대 사자예요. 그러면은 자 정이라는 건 뭐냐? 이 정이라는 거는 100% 각골문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여기 복이 있잖아. 전복자가. 정이라는 거는 100% 이거는 점친다는 의미예요. 점친다. 복. 이거는 각골문에 정 그러면은 전부가 정인 그러면은 점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부 뭐냐면 점이라는 건 묻는다는 의미예요. 묻는다.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거는 고들정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 잊어버리라고. 이제 제발 좀 고들정이라고. 나 사람 미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군대가 사가 그러면 사가 곧다 이렇게 뭐죠? 사가 바르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대가 출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점을 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딴 게 들어가 여인이 정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그 여인이 정조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여인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인생에 관하여 묻는다. 점을 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주역에 많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전부가 이 도덕적인 행위로 이거를 덕성이라는 의미에서 virtue의 하나로서 정을 썼는데 그때마다 전부 100여 개가 되는 그 글자를 전부 점으로 바꿔도 하등의 해석에 아름다운 해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역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걸 점으로 해석했을 때 해석이 안 된다 이러면은 내가 문제가 있지. 근데 100개의 사례가 있는데 그 100개를 전부가 고들정으로 해서 도덕적인 명제로 정조를 지킨다, 뭐 정조를 지킨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식의 말을 전부 점을 친다로 바꾸면은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역이. 한 번이라도 난 요게
내 설이 들리는 사례가 나오면 어떡하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내가 완전히 이거는 승리한 거예요. 거의 2000년 동안 이거는 잘못 해석되어 왔어요. 그럼 뭐 옛날부터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정이라는 글자를 점을 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점을 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의미에서 점쟁이한테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점을 친다는 거는 자기가 신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묻는 거예요. 이 신에 대한 물음이라는 건 단독자로서 개골이 말하는 식으로 단독자로서 신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인카운터예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단답형의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이러고 점치는 거는 그건 점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천박한 예언이고, 그 천박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걔가 서울대학 가서 안 되다가 가면 누구나 다 떨어지려는 거 아는 거고, 가서 합격할 거면 누구나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태까지 근본, 그러니까 주역에는 정은 여자의 정절을 의미하는 체스티티를 말하는 거라든가 도덕적인 정당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음이다. 그렇게 하면은 주역이 쫙 아름답게 풀려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84요를 통해서 뭘 하냐? 이 인간과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는 물음을 던지는 방식을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주역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요 다음 시간에는 왜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성론과 관련시켜서 저기를 했는데, 요 다음 시간에는 태극도서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 태극도설 자체가 무국이 태극이라고 해서 이 계사의 말부터 시작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위대하도다 여기요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태극도설이 소위 말해서 근세 유학의 출발이죠. 12세기 근세 유학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조선조 문화가 이 태극도설 하나로 인해서 생겨난 거고, 근데 태극도설의 모든 게 지금 음양론이고, 이 주역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가지고 그 태극도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다음 시간에 내가 태극도설을 여러분들한테 칠판에 써놓고 완벽하게 내가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그 태극도설만 알면은 이 방대한 주자대전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태극도설만 알면은 조선 유학을 여러분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그러니까 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고, 원형이정의 전체의 뜻은 이러하다 하고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그대는 건꾀를 만났다. 건꾀의 말씀은 이러하다. 1. 이게 원이죠. 그대는 천지 만물에 스며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구현하여 만인의 으뜸이 되어라. 그대는 내사의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리라. 원은 보편성이다. 2. 형이죠. 이거는 그대는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제사를 지내 만인 만물과 형통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형은 나눔이다. 쉐어링이란 말이에요. 나눔이다. 3. 이게 리를 말하는 거죠. 그대는 내사의 이로운 결과를 획득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 이로움은 정의로운 조화가 되어야 한다. 리는 사회의 정의이며 이로움의 조화이다. 4. 이게 정의죠. 그대는 내가 사는 사회와 너 존재의 운명에 관하여 물을 수 있다.
점을 침으로써 하느님과 소통하고 바른 길을 개척하라. 정은 물음이요 대답이다. 원영 이정의 건쾌의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